네, 3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97명이며 이 중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123명입니다. 이 중에서 총 2,909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98명이고 격리 해제는 신규로 297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고, 지역별로 보게 되면 대구가 43명, 그 다음이 경기도 16명, 경북이 11명의 확진자 규모가 순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0.9%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의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52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경기도의 분당 재생병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4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약 95%에 대한 진단 검사가 완료되어서 5개 요양병원에서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늘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하루 1,000명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가 비록 음성이라 할지라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능동 감시를 실시합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98명 중에서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5건으로 15.3%입니다. 유럽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15건 중에는 유럽이 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급하지 않은 해외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입국 시에도 검역관에게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 또 자가 관리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입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들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서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해 주시고, 회사나 사업장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꼭 필요한 생필품의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도 식사를 할 때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다중 이용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이 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부과되고,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 그리고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금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4월 5일까지 집중적인 사회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활 방역 체계로 순조롭게 전환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성홍입니다. 대구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전수조사 결과 양성 6명 중에서 이제 2명은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보다도 이제 먼저 증상 발현돼서 대구 곽병원에 입원한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이분들 신천지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뭐 해외여행력이나 뭐 기존 확진자 접촉력 이런 게 역학조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곽병원이란 곳에서 추가 확진자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6명 중에 나머지 또 3명은 최초 증상 발현일이 불분명하다고 나오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곽병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사례와 관련해서 그때 조사를 진행 중일 때도 31번 사례보다도 그 발병일 또 증상이 나타난 날이 앞서 있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그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해서 전체에 대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진단 검사까지 동반한 전수 조사도 하고, 또 그 후에 고위험 지역에 근무하는 실태까지도 파악을 하고, 추가해서 여행력을 확인을 했고, 다만 여행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원 확인이나 그런 데 어려움 때문에 지원단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경과가 있으면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혹시 오송에 질문 없으시면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스 기자님,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대구에서 요양병원 외에도 병원에서도 계속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구시 의료기관 관련해서 추가로 역학조사 인원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나 또 추가 대책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경우는 일단은 그 요양병원 외에도 사회복지 시설, 또 예를 들면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그밖에 의료기관, 뭐 정신병원이나 결핵 시설, 노숙인 시설 등등 해서 총 39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수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대구에서 그 자료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 양성자가 일단 가장 많이 지금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도 산발적이나마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집중해서 저희가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주로 대구의 경우에도 대개 그 종사자들을 통해서 그 직전에는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했고, 그러한 감염 전파 고리 자체가 계속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유행의 끄트머리에 다다라서 환자를 발생시킨 곳이 주로 요양병원이 가장 많고, 일부 사회복지 시설이나 다른 곳에서도 양성자가 나오긴 나왔지만 절대 다수는 지금 요양병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발견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다만 한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그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의료인, 또 뭐 간호조무사, 또 뭐 요양보호사 등등 그 조리사라든지 업무에 종사하다가 또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관련된 시설장 등에 대한 지침, 의료기관도 당연히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은 그 의료기관 내의 지침이고, 그 발열이라든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일부 아주 적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나타난 바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지자체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역학조사 팀이 물론 저희 역학조사 팀 전체 숫자가 꼭 항상 일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팀을 크게 구성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과장급이 현장에 내려가서 또 역학조사를 지원하거나 같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 역학조사 인력이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대구 요양병원에 급하게 우리 그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박영준 팀장도 다녀온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또 그쪽에 충분한 인력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 대책의 이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자님. 네, 한국일보 변태섭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아비간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 총리께서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밝힌 당일인 어제만 해도 뭐 클럽에서 사람이 많이 붐볐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이 클럽이나 종교 행사의 제한적 허용 중수 사항 보면은 해외 여행력 출입 금지나 사람 간 1, 2m 간격 유지 등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 단속만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질 것으로 보시는지 보다 직접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 아비간이라는 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된 치료제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중앙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특별히 그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대한감염학회의 진료 지침 등을 활용해서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진료 지침 상에서는 뭐 아비간을 비롯해서 다른 항바이러스제 이미 다른 감염병 등을 목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뭐 칼레트라와 같은 그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비롯한 다른 이제 항바이러스제들 렘데스비어와 같이 에볼라에 치료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등을 다 비롯해서 의료인이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투약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록 대규모적인 임상 실험이라든지 또 별도로 그렇게 그 약물 재창출과 관련해서 허가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도 물론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는 개별 환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 총리께서도 말씀을 어제 하셨고 오늘 구체적으로는 어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 중대본에서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말씀하신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뭐 이런 것들이 유흥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전국 공통적으로 2주간 운영 자제 또한 만약에 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저희가 내렸는데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령을 이미 내렸고 지자체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명령이 준수되는지를 현장 점검을 하게 되고 그때 지자체에 따라서 저희가 방대본에서 파악하기로는 경찰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관련된 법에 따라서 집회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행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그 중대본, 방대본은 물론 일선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중대본 입장에서도 관련 부처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이행이 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아까 그 질문하신 기자분께서 뭐 특정한 그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WHO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어저께 이미 했습니다만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도리어 증상이 가볍다 하더라도 또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집단일수록 숨겨진 감염원의 전파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그 출입하는 것조차도 국민들께서 좀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은 자제해 주시도록 외출을 삼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생활활동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외에는 그 외출 자체를 먼저 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드린 그런 공간에 출입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 뒤편에 그런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 방대본,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당산 기자실의 TV조선 기자님, 채널A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오는 감염들이 많은데 특히 미주를 보니까 지금 5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유럽과 비슷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경상 요양병원도 그렇고 아파도 출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아까 보건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침이 운영되도록 지자체에 강조하는 것 외에 혹시 추가로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이제 미주 아메리카 대륙으로 묶긴 했습니다만 일단 유럽이 가장 많은 지금 규모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경우는 3건, 뭐 캐나다 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동남아 같은 경우 필리핀도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그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 취해진 조치를 보게 되면 정리를 한다면 중국의 경우 WHO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와이드 스프레드 원문 그대로는 그러니까 중국의 광범위한 전국적인 전파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지난 15일까지 제가 확인한 걸로는 아마 16일부터는 중국도 다시 그 국소적인 전파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중국 내에서도 인구도 많을 뿐더러 가장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던 호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입국 차단 그러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관리를 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지금 현재로는 비록 그 호복성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환자 발생이 당연히 많아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관리보다도 더 강한 조치, 즉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후에 무증상 또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또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 입국 관리 정도의 수준.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한창 유행을 했을 때 호복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지금 같은 수준의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해당 지역의 발생 상황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그 입국하는 규모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입국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그 4분의 3 이상이 아국인, 우리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들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아마도 국적은 해당 국가지만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을 쓰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국적은 그렇지만 교포 내지는 동포로 그렇게 보이는 사례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자면 전 세계적인 발생 상황에 맞추어서 일관되게 입국자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실천을 하고 펴나가되 다만 그 근저에는 그 WHO가 권고하고 있는 입국을 아예 막는 그런 투박한 정책보다는 민주적이고 그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피되 그러한 정책의 근거로는 해외에서의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매일매일 입국하는 규모 또 그러한 또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이제 요양병원과 관련된 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총 394개소에서 아까 숫자를 그 말씀은 못 드렸지만 154건의 양성자를 찾았고 그 중에는 요양병원이 152건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노인시설에서 또 노숙인 정신결핵병원 중에서 이제 한 건의 양성이 나와서 사실상 요양병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중장기적으로야 뭐 그 당연히 이제 병원 감염 관리 차원에서도 대책을 취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료기관 병원에 대한 지침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아프거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그 유행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제대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 지침이 좀 더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이 환자가 막상 발생하게 되면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와상 상태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망률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분들 사이에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개별 케이스에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채널 A 기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국 쪽 미주 확진자가 지금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사실 공항 입국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조치가 사실 계속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나 뭐 이런 부분에 입각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 유럽처럼 좀 조사를 더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검토 중인 게 있기는 한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천지 대구교회 쪽에서 그 오늘 위장교회 신도가 이제 47명 정도 추가됐다는 이제 내용이 나와서요. 그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정식 신도가 아니라 미입교자 신분이어서 당초에 명단 제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런 미입교자가 사실 전국적으로 좀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같아서요. 좀 다시 그 신천지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중인 게 있거나 보고받으신 게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받거나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파악된 어떤 신도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중대본 차원에서 조사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 조사 지원단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어떤 요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브리핑이 끝난 후에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중대본과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 조사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입국 전에 사전 조치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원하시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예를 들면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 뭐 발열 감시를 한다든지 출국자에 대한 검역도 전 세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혹시 입국 전에 조치라면은 아예 입국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이고요. 그 미국이나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좀 적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아무래도 큰 대륙이라 보니까 유럽처럼 특별 입국 절차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럽의 경우는 뭐 전수 검사라든지 이런 걸 실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경우에도 일단 그 다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특별 입국 관리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다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앞서 쭉 설명드린 대로 중국의 사례도 말씀드렸고 유럽의 경우도 발생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설명을 이미 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전수 검사 이외에도 설령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가 격리라든지 또한 필요할 경우에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똑같은 정책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의 발생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또 입국하는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님, CBS 기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민일보 최혜슬입니다. 저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발생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지역에 맞는 입국 관리를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외신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입국 절차를 관리를 해도 되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원에 나들이 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야외 공간이라서 괜찮다고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칼레트라 관련해서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중국 연구팀 연구에서 중증 코로나19에는 칼레트라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로 콜센터랑 정보세종청사 감염 경로에 대해서 파악이 되거나 추정이 되는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의 통계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경우에도 나라별로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설령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추세까지도 저희가 보고 있고 또 간접적이나마 국내에 입국하거나 또 귀환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검사를 해오고 있고 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간접적이긴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확인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외 활동의 경우에는 사실 실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이라는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나가는 그러한 비말이 이제 감염원 그 비말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을 통해서 우리 체내로 침입을 하면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데 야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실내에서도 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기를 좀 갈아주도록 마찬가지로 야외에는 계속되는 환기에 준하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있고 또 2m 이상의 자연적인 밀집을 피할 수 있는 거리두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공원 나들이라든지 이런 야외 활동에 있어서는 큰 위험은 없다라고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야외에서 다중이 아주 밀접해서 모이는 어떤 행사, 공연, 집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공원 나들이를 비롯한 그런 충분한 거리두기를 둔 그런 활동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일부 전문가들하고도 의견도 나눴고 또 국내 전문가 의견도 언론에도 실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험의 경우 초기 투여가 아니라 투여 시점 자체가 좀 늦은 것이 지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어떤 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하나의 연구로 완결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중국 이외에도 많은 나라 또 많은 기관에서 여러 항바이러스제나 치료제를 가지고 실험이라든지 임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즉 초기 투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생각하다가 좀 질문을 놓친 것 같긴 한데 아마 해수부 등 세종에서의 공무원의 감염과 관련된 것을 질문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감염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정부 세종청사가 자리한 그 세종시의 환자들이 그 앞서서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그 건이 있었고, 또 소위 그 줌바 댄스라는 것과 관련된 사례들이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연결고리가 결국은 세종이라는 어떤 한정된 지역 내 도시 내에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만 할 뿐, 정확하게는 아직은 그 감염 연결고리를 비롯한 전체적인 역학조사를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CBS 기자님,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BS 차민지입니다. 그 유럽발 입국자 전수 진단 검사 오늘 새벽 0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무증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로 가서 뭐 대기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혹시 입국자 중 몇 분 정도 검사를 받으셨는지, 뭐 검사 결과가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중간 상황 공유가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요. 그 20대 환자 중 중증 위증 상황 업데이트 부탁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유입 15건은 검역 11건이랑 별개인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15건 중에 국적은 다 내국인인 게 맞는지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유럽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비행기 시간 자체가 지금 한창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독일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5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14시 50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뭐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측하기는 총 탑승객 수가 8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다만 이제 현장에서 또 발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 또 그 중에서 그 특별 입국 절차 등을 통해서 그 검역을 일단 통해서 유증상자가 얼마나 파악이 됐는지 등등은 저희가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집계가 되면 가능하다면 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신 15건 중에서는 일단은 검역을 통해서 파악된 건이 11건이 맞고, 전부 다 검역을 통해서 파악된 건과 관련해서는 좀 국적은 좀 다양합니다. 일단 먼저 그 위중 중증 환자에 대해서 곽진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진 환자관리 팀장입니다. 예, 종합해서 오늘 입원 중인 환자분들 중증도 분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총 중증 단계 이상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89분 계시고요. 이 중에 중증 단계가 28분, 위중 단계가 61분입니다. 이 중에 위중 단계에서 20대 1분, 40대 1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어제 저희가 그 중증 단계에 20대 1분 말씀드렸던 분은 오늘은 그 아래 단계로 호전된 상태라서 그 중증 단계 이상의 20, 30, 40대 분은 총 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국적과 관련해서는 그 좀 더 확인해서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별도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확인은 했는데 그 자료를 잠깐 좀 놓쳐가지고요. 네. 예, 자료 확인해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신재우 기자입니다. 유럽발 입국자 중 무증상자가 검사를 받게 될 임시생활시설 7곳을 인천 2, 경기 2, 충청 3곳으로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이 중에 충청에 있는 육군 학생군사학교는 오늘 이제 충북에서 나간 기사에서 보면 그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7개가 운영된다면 여기 빼고 어디 곳이 추가됐는지 궁금하고요. 각 시설이 몇 개실로 운영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죠? 충남의 충청에 있는 육군 학생군사학교입니다.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개소가 준비가 돼 있고,
말씀하신 곳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울 경우를 이미 대비해서 지금 다른 시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2개소, 그리고 인천이 2개소, 경기가 3개소, 충남이 2개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객실 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총 이제 객실 수로 숫자를 볼 때는 약 한 1000개 가까이가 지금 일단 임시생활 시설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입국자도 가변적이고, 왜냐하면 유럽 현지에서 일부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유럽에서 출발을 했을 때에 심지어는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부는 탑승 예정이었다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7개소에 약 1인실로 생각을 했을 때 한 1000개 전후로 지금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고,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저희가 명확하게 상황을 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세종에서 뉴시스 기자님 말씀 주십시오. 세종에서 아이고. 뉴시스 기자님.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아까 나왔던 대구 곽병원 사례 관련해가지고 신천지 31번째 환자분보다 증상 발현일이 앞선 환자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곽병원 사례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구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몇 분이나 더 증상 발현일이 앞서는 분이 계시는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곽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곽병원 사례와는 무관한 상황이고, 또 31번 이전에도 증상 발현일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앞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다른 기자님이 이곳 오송에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정한 의료기관 곽병원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하고 또 검역과 관련해서 오늘 11건 중에 국적과 관련된 건은 요 끝나고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곽병원 등과 관련된 건은 오늘이 어려우면 내일 브리핑 때라도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의 답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총리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새로 등장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안타깝게도 아주 적합한 치료제가 없고 백신은 물론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방어력도 항체 형성도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환자를 조기에 찾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끊고 나아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어느 나라라도 인지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자 유일한 대응 방안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이제 보름간 시행이 되는데, 저희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전 국민께서 또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 모두가 지금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는 가운데 하나된 마음과 행동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고 또 손 씻기의 실천율을 조사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이 나와서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실천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그 2주 동안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2주 동안에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 방역을 실천을 해서 2주가 지나면 개학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방역이 실천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기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거듭 동참해 주시고 또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그 사이에 방역 당국은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나 전파 차단의 노력을 하고 동시에 해외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